육아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다. 사람이야 돈만 있으면 여러가지 도움을 받아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야생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다양한 동물들이 남에게 양육을 떠맡기는 전략으로 기생을 선택하게 됐고, 조류의 경우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란을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오늘 알아볼 것이 바로 이 탕란이라는 전략이다. 우리에게 탕란조로 가장 널리 알려진 뻐꾸기를 통해 탕란 속에 숨겨진 전략들을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자. 사실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것은 단순히 양육의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 탕란은 사실 새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 중 하나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 있을 것이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새가 알을 낳을 때도 이 말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만약 하나의 둥지에만 알을 낳는다면 천적이 침입했을 때 자신의 모든 알 혹은 새끼들이 잡아먹힐 것이다. 하지만 여러 둥지에 알을 하나씩 낳아둔다면 천적이 하나의 둥지를 털어가더라도 나머지 둥지에 있는 알 혹은 새끼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알을 분산 투자하기 위해 다수의 둥지를 짓는 것은 둥지를 짓는 수고와 비교하면 소위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 자신의 알과 비슷하게 생긴 알을 낳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으면 어떨까? 그러면 자신은 둥지를 지을 필요도 없이 여러 둥지에 자신의 알을 분산 배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알들 또한 숙주의 알과 구별이 잘 되지 않아 그 둥지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새끼가 부화한 후에도 숙주인 새가 먹여주고 보듬어주니 양육의 부담 또한 없어진다. 탕란이라는 전략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부터 탄생했다. 탕란이 좋은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당하는 새들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는 없다. 그들은 자리를 비운 후 다시 둥지로 돌아온 뒤 항상 알의 숫자를 체크한다. 만약 원래 있던 알보다 숫자가 늘어있으면 가장 의심스러운 알을 골라내어 둥지 밖으로 던져버린다. 이 때문에 뻐꾸기는 숙주의 둥지에 알을 낳은 후 자신이 낳은 알의 개수만큼 숙주의 알을 제거한다. 하지만 개수를 맞춰놓는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탕란을 당하는 새들도 이에 맞게 진화했기 때문에 아무리 비슷하다고 하여도 미묘한 무늬의 차이 등을 통해 자신의 알과 뻐꾸기의 알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뻐꾸기는 숙주인 새가 다시 둥지로 돌아왔을 때 알을 유심히 볼 수 없도록 방해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숙주인 새를 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숙주인 새를 잔뜩 긴장하게 만든다면 알을 구별하는 데 집중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다. 뻐꾸기는 숙주인 새들의 천적을 흉내냄으로써 그들이 알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 뻐꾸기가 숙주로 선택하는 새들은 뱁새, 개개비처럼 덩치가 작은 새들이다. 이러한 작은 새들의 천적은 세매인데 암컷 뻐꾸기는 숙주인 새가 둥지로 돌아왔을 때 세매의 소리를 흉내내어 그들이 주변을 경계하도록 주의를 돌린다. 그러면 숙주인 새들은 천적을 경계하기 바빠 낯선 알들을 잘 가려내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자들이 뻐꾸기의 주요 숙주인 개개비에게 암수 뻐꾸기의 울음소리와 천적인 세매의 소리 그리고 맷비둘기의 소리를 들려준 후 반응을 비교해보았더니 암컷 뻐꾸기 소리를 들었을 때와 세매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개개비의 반응이 비슷하였다. 또한 개개비가 둥지를 비웠을 때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갈색 알을 몰래 넣어둔 다음 여러 새의 소리를 들려줘본 결과 암컷 뻐꾸기와 세매의 소리를 들려줬을 때 낯선 알을 버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듦을 확인했다. 개개비가 천적을 경계하느라 알을 고르는 데에는 미처 신경을 못 쓴 것이다. 자, 이제 뻐꾸기의 알은 숙주의 둥지에 안전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뻐꾸기 알은 숙주의 알보다 먼저 부화하여 나머지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낼 것이다. 어미 뻐꾸기가 몰래 알을 낳은 것에 더해 새끼 뻐꾸기는 숙주가 자신에게만 헌신하게 하려고 숙주의 알들을 하나 둘씩 둥지 밖으로 제거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분명히 뻐꾸기는 숙주보다 늦게 알을 낳았는데 어떻게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할 수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뻐꾸기는 둥지 주인보다 늦게 알을 낳았음에도 자신의 알이 먼저 부화하게 만들 수 있다. 2010년 영국 셰필드 대학 버크헤드 교수 연구팀은 뻐꾸기가 뱃속에서 미리 알을 품은 후 산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원래 알은 산란 후 어미새가 36도의 체온으로 품으면 그때부터 발생이 시작된다. 그런데 버크헤드 교수팀이 관찰한 결과 뻐꾸기 알은 산란되기 24시간 전부터 이미 어미 뱃속에서 발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갓 태어난 금난조의 알과 비교해볼 때 뻐꾸기 알은 이미 발생이 어느 정도 진행된 채로 태어난다. 심지어 뻐꾸기의 뱃속은 36도보다 높은 40도였기 때문에 알의 발생 시기뿐 아니라 발생 속도도 더 빨랐다. 결과적으로 동시에 알을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 뻐꾸기 알은 다른 새들의 알보다 31시간이나 빨리 부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뻐꾸기 새끼들은 늦게 둥지에 합류했음에도 먼저 부화하여 아직 부화하지 않은 둥지 주인의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사실 숙주의 알보다 늦게 부화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일단 부화하기만 하면 뻐꾸기 새끼는 보통 숙주의 새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힘으로 숙주의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둥지 밖으로 밀어내지 못한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숙주인 어미새가 뻐꾸기에게 훨씬 더 많은 먹이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뻐꾸기 새끼가 숙주로부터 더 많은 먹이를 얻는 방법은 간단하다. 숙주 새끼들의 소리를 모방하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모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소리만 같다면 다른 새끼들과 똑같은 양의 먹이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니콜라스 데이비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뻐꾸기 새끼는 마치 여러 마리가 울듯이 소리를 내므로써 숙주로부터 더 많은 먹이를 얻어낸다고 한다. 데이비스 교수의 연구팀이 숙주인 개개비의 새끼들과 뻐꾸기 새끼의 소리 빈도를 측정해본 결과 개개비의 새끼들은 1초에 0.3회 소리를 낸 반면에 뻐꾸기 새끼는 1초에 5.6회 소리를 내었다고 한다. 즉 뻐꾸기 새끼는 소리를 빠르게 반복하여 마치 여러 마리의 새끼가 우는 듯한 소리를 내었고 숙주인 어미 개개비는 이 소리를 더 강한 신호로 인지해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더 자주 주게 된 것이다. 한편 뻐꾸기에게 당하는 새 중 일부는 뻐꾸기알을 그냥 받아들이기도 한다. 스페인의 동물학자 마누엘 솔레르의 연구팀은 크널룩 뻐꾸기가 잔인한 목수전을 펼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시험 삼아 까치의 둥지에서 뻐꾸기알을 없애보았다. 그러자 얼마 후 자기 알이 잘 있나 확인하러 온 크널룩 뻐꾸기는 자기 알이 없어진 걸 알고는 까치의 둥지를 초토화했다. 뻐꾸기는 까치의 둥지와 둥지에 있던 까치알을 모두 박살냈으며 이미 부화한 까치의 새끼들도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 크널룩 뻐꾸기의 이러한 소행이 반복되자 까치는 결국 뻐꾸기알을 골라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힘들지만 뻐꾸기의 새끼를 걷어들이는 것이 자신의 둥지와 새끼를 모두 잃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덴마크의 생물학자 안데르스 멜러는 이 모습을 보고 뻐꾸기를 마피아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인간 세계에도 뻐꾸기처럼 남을 속이고 갈취하고 심지어는 폭력으로 위협하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부류들이 여럿 존재한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인간들을 양아치, 사기꾼 내지는 깡패 정도로 칭하는데 뻐꾸기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들에게 진정 어울리는 이름은 사실 뻐꾸기 같은 놈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